안녕하세요. 전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이 다 참석하셨네요. 가족. 네. 자, 오늘 강의 제목이요. 웰빙 라이프인데요. 웰빙 라이프. 여러분 웰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웰빙? 웰빙이 그냥 한국말로 하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잘 사는 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돈 잘 벌어를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웰빙 그러면 미국에서의 웰빙 개념하고 한국에서의 웰빙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요 개념을 가지고 웰빙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이낸셜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이제 건강 쪽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 웰빙 그러면 뭐 건강한 음식 먹고 올게닉 먹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걸 웰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셔널한 거, 인터렉츄얼한 거,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되고, 어큐페이셔널 일에서도 우리가 잘 사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소셜, 파이낸셜, 피지컬, 스피리추얼, 인버리먼털 이렇게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수요일 오전에 하는 이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 또 오신 저번에도 오셨다가 지금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계속 참석하시면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웰빙 헬스에 대해서. 건강하려면 일단 제 얘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굉장히 약골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교 가면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조회 시간에 픽픽 쓰러지고, 그죠? 얼굴 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허해서요. 지금 안 하얘는데 제가 하도 테니스를 많이 쳐가지고 까매졌는데 얼굴이 허해서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약간 빈혈기가 있었어 원래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저를 예외로 이렇게 제가 쓰러진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체 기합을 받을 때 저만 예외를 시켜준다든지 다른 애들 10대 때릴 때 저는 2대 때린다든지 예. 그렇게 약골로 인정받은 학교에서 약골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운동을 혼자 평행봉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근육도 많이 키우게 됐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 들어가면 우리 뭐 하죠? 공부 안 하고 술 많이 먹잖아요. 왜? 대학을 술 먹으러 갔는지. 미국은 안 그런데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생인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학 가면 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강을 챙겼다가 대학 가서 술을 많이 먹으면서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미국 오면서 음식이 안 좋아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30 정도 됐을 때 제가 심근경색이 와가지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그 심근경색이 와서 가슴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저녁 때마다. 근데 그게 심근경색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당연한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위가 아픈가? 폐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요즘에 원래 한 10년, 15년 이전에는요. 여자분들 심장마비 없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분들은 심장마비 잘 안 걸립니다. 심근경색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근데 요즘엔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미국 와서 음식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그러면서 제가 심근경색이 오고 살이 찌고 지금 제가 지금보다 30파운드 정도가 더 쪄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이 하시는 건강 전문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거 심근경색이 되게 위험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뭐예요? 했더니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게 통증이 있는 다음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통증을 계속 달고 사는 거죠. 거의 몇 개월간을. 그래서 그때부터 디톡스 프로그램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영양제 챙겨 먹고 하면서 살을 20파운드 빼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빠져서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 정도를 왔다 갔다 그때 비하면.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 이제 저도 이제 건강 사업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건강 사업, 암의 사업이죠. 암의 사업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건강 사업을 하면서 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쪽으로도 좀 공부해서 스포츠 뉴트리션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쪽에 이제 저도 제가 지키고 또 남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WHO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적당한 운동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적당한 운동 하세요?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숨쉬기 운동하는 거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높이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높이. 왜 두 분 안 들으셨다 안 들으세요? 세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운동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 40대고 나서 운동을 못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을 뺐잖아요. 빼고 40대고 나서 운동을 못 하다가 왜 못했냐면 어깨가 자꾸 다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40 넘으면서부터 팔굽혀펴기를 많이를 못 하고 막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스포츠 뉴트리션 공부하고 하면서 프로틴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틴도 기능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었을 때 근육을 잘 복구시키는 기능의 프로틴을 제가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고등학교 때의 그 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네. 고양이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제가 스트레이트캣인데 맨날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동 양도 늘리고, 운동도 이제 운동을 오래는 못 하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의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뉴트리션 자격증도 제가 관심 있어서 따고, 이게 뭐 비즈니스도 제가 그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그냥 좋아서, 제가 관심 있어서.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운동 왜 하셔야 돼요?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스테이크 아닙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스테이크라고 그러던데 스테이크 아닙니다. 팻이 많은 스테이크, 팻이 없는 스테이크. 뭐. 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근육이 많고 어떤 분은 팻이 많겠죠. 어떠세요? 팻이 많은 분이 건강할까요? 근육이 많은 분이 건강할까요? 근육이 많은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또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중에 이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 이런 연구의 최대 화두가 뭐냐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이 없더라도 근육량이 적으면 혈관병에 걸릴 가능성이 76%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팔에도 있고 복근도 있고 뭐 이런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을 상체와 하체로 둘로 딱 나누면 상체보다는 하체 우리 전체 근육의 약 70%가 존재하고 이 70%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40%는 허벅지 근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근육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허벅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관 질환이 생기니까 허벅지를 키우는 것이 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꿀벅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근육이 스펙이다. 네, 정말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허벅지 근육은 혈액 내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비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 내에 포도당이 넘치는 경우에 허벅지가 포도당을 가져가서 저장을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해요. 저장을 하게 되죠. 네, 저장을 하게 돼서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을 잡아두는 포도당 은행 같은 거니까 예, 은행이 크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 근육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근육이 크면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당뇨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당뇨가 큰 문제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그러니까 당뇨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혹시 그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슐린이 뭔지는 아시죠? 인슐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뭐냐면 여러분 밥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밥. 나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리고 신경질이 나서 못 견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밥을 안 먹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와이프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저혈당 증세죠. 저혈당 증세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저혈당에서 이제 고혈당으로 가면서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면 그 인슐린이 뭐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이 탄수화물 밥에 있잖아요. 밥, 설탕 이런 게 이제 세포로 가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도당들이 그 탄수화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 문을 열어주는 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걔가 키를 꽂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네요. 인슐린이 있어서 키를 꽂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더 먹으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금세 배고파서 또 드시게 되죠. 그래서 밥량이 늘어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서 혈관에 당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게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혈관에 당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겠죠.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 괜찮을까요? 예. 뭐 혈관 뭐 큰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혈관은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머리카락보다도 얇거든요. 그런데 당이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 그 막혀버려요. 그럼 어디가 많이 막힐까요? 주로 먼데 손끝, 발끝, 더 심각한 건 뇌죠. 뇌가 완전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당이 많으면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합병증으로 뭐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되고 치매가 오고 뭐 다리 자르시는 분 다리가 많이 잘리죠, 그죠? 손가락 잘리는 게 다리 괴사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설탕량을 진짜 줄이셔야 됩니다. 정말 탄수화물을 최대한 좀 줄여서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다 전문가실 테니까 한번 여쭤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탄수화물을 여러분이 먹었을 때 써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쓴다고 이거를? 방금 보셨듯이 근육이 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관에 안 남고요 근육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근육이요 여러분이 드시는 탄수화물의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죠. 근육이 있으니까 거기서 탄수화물을 갖다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보관했던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육은 기본적인 역할이 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당이 혈중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따라서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장기라든지 혈관에 쌓이지를 않죠. 근데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적으면 보관이나 사용할 수 있는 혈당량이 적어지니까 혈중을 떠돌아다니다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이런 질환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경희의료원에서 전 당뇨 단계인 1,700명 성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정상 혈당 수치로 돌아올 확률이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적으면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에 그만큼 쉽게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환자들 뭐 이렇게 심혈관계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약 드시라고 하겠죠. 예. 근데 두 번째 운동하라고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운동을 안 하고 약만 드시죠. 그래서 약을 못 끊는 거죠. 예. 운동 안 하고 약만 드시죠. 예. 근데 운동, 이게 약보다 중요한 건 운동이죠, 사실. 운동을 해서 내가 탄수화물을 다 소비만 할 수 있으면 약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나는 내장 지방이 없어서 태울 지방이 없다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숨겨진 살이라고 하잖아요. 숨겨진 살.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살. 요즘에는 그런 걸 감춰주는 옷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자꾸 발전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지 말고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걸 안 사 입도록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다 그래도 날씬하신데 배는 어떨지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이제 거울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폐경, 요즘 폐경을 폐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쓰던데. 네. 폐경 이후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은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더 많이 쌉니다. 그래서 왜 이게 40대, 50대 되면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지? 배가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몸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다고 그게 너무 많아 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근육량이 줄면 안 됩니다. 근육량이 줄면 그 지방을 조절하거나 탄수화물을 조정하는 게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운동해야겠구나. 운동하자.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죠. 무리하게 3일 운동합니다. 3일. 그죠? 3일 무리하게 운동하고 운동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3년을 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서요.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못하겠으면 1분만 하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이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틴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유튜브 클립 찾아보시면요. 정말 쉬운 운동들이 있어요. 저게 운동이 돼?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5분짜리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쉬운 거. 그런 거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5분만 딱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진짜 1개월 하고 2개월 하고 3개월 해보시면 그 5분이 6분이 되고 6분이 10분이 되고 그전에는 이렇게 몸 움직이기 싫었던 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양을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이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스토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작은 루틴을 만든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지 한꺼번에 뭐를 막 결단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결단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180도 바꿔놓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근육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들어보셨죠?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무산소 운동은 어떤 거냐면 근육 운동할 때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숨을 쉬면서 하나요? 아니면 숨을 참고 하나요? 참고 하죠. 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배에 힘 확 주고 숨 참고 딱 들잖아요. 이게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그게 무산소 운동이고 이거는 근육량이 증가가 되고 무산소 운동을 하면요. 탄수화물을 소비를 합니다. 그 대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태우니까 뭐가 생겨요? 젖산이 생깁니다. 젖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육 운동 많이 하면 아프잖아요. 그 피곤하잖아요. 이게 젖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호흡을 계속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호흡을 계속하면서 운동하는 거라는 뭐가 있을까요? 조깅. 막 빨리 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유산소가 뭐 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 많이 뛰어서
호흡이 가쁜 거 있죠. 이건 무산소로 전환됩니다. 무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뛰는 거, 뭐 줄넘기 한다든지 뛴다든지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가벼운 운동들 있죠. 이거는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산소가 들어가서 지방을 태웁니다. 그리고 젖산을 태웁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은 가볍기 때문에 근육량이 잘 증가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방도 태워야 될 것 같은데 근육량도 생겨야 되고, 그러면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같이 하면 좋은데 유산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무산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답이 써 있는데 여기.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빨리 대답하시면 돼요. 네, 무산소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을 하고 해서 근육량을 키운 다음에 키우는 운동을 하면 젖산이 생기겠죠. 그럼 유산소는요, 젖산을 태웁니다. 그래서 무산소에서 나오는 피로 물질을 유산소가 태워주기 때문에 마무리를 유산소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고 제가 이제 강도 높은 무산소 운동을 하랬다고 여러분 강도 높은 걸 따라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강도로 해야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스쿼트 뭐 무거운 거 들고 하는데 나는 뭐 계단 5계단만 올라가도 숨 헐떡거리는데 나도 스쿼트 하겠다고 막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부터 하시든지 나한테 맞는 걸 해야지 뭐 이렇게 하랬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의 또 베네핏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박이죠. 저 옛날에 운동 무슨 운동이냐 공부나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항상 가서 농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농구한 게 훨씬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보시면 20대는요 뇌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공간이 이게 빈 공간인데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가 노화가 되죠.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커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이가 드셨어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뇌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에 혈류량을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혈액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혈액을 공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심박을 뛰게 하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가 되고, 그 원인으로 혈관이 새로 생성이 된대요. 필요 없으면 혈관이 생성이 안 되겠죠? 모세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뇌세포의 새로운 생성 자체가 작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뇌로 가면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혈액을 어떻게 뇌에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고.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인간의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근육의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근육의 상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허벅지 상태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근육의 상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장 근육의 상태를 MRI를 찍어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혈관 근육의 상태도 잘 모르잖아요. 혈관도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보낼 때 심장만 펌핑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펌핑하는 겁니다. 혈관이 근육이라 펌핑을 잘해야지 혈액을 보내는 거잖아요. 현재 여러분의 근육 상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면 팔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심장도 쓰겠죠. 심장 근육도 움직이죠. 그럼 피를 보내려면 혈관 근육도 움직이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도 운동해야 되고 심장도 운동해야 되죠. 근데 팔다리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게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근육 상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장과 혈관 근육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근육신경 있죠? 근육신경이 뭐죠? 우리가 보통 운동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신경. 제가 뭐 이렇게 던지면 잘 잡는 거예요. 근데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어떻죠? 빨리 던져도 더 잘 잡고 더 빨리 잡죠. 이게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이란 뭐냐면 뇌에서 근육한테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면 그 신경의 속도가 있죠.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본 거를 인지를 하고 잡아라라는 명령을 해서 팔이 움직여서 잡는 데까지 그 속도가 있잖아요. 이 근육의 신경 속도하고 뇌의 신경 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뇌 신경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이런 병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하세요? 고스톱 치잖아요. 고스톱. 고스톱 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고스톱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자꾸 근육을 쓰도록 명령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 속도를 높여야 이 뇌신경이 좋아지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잖아요. 자녀들이 운동 어떻게 하죠? 아주 빡세게 합니다. 땀들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땀으로 배출되는 미네랄들이 많은데요. 특히 셀레늄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히 전해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이온 음료를 왜 마시냐면 이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 운동할 때 이온 음료를 먹는 거 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땀에서 배출되는 미네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요. 이게 그 이온이 빠져나가면 근육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육에 자꾸 근육 운동 신경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면 심장 근육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 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가끔 보시죠. 그게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면 심장이 멎어서 근육을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죠. 운동을 하면 어떻죠? 호흡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산소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산소를 많이 쓰면 그 안에서 활성산소가 나오죠. 활성산소가 어떤 뭐의 주범이죠? 모든 질병의 주범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주범이 활성산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운동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섭취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요.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싹 없어졌죠. 그 얘기. 왜 없어졌을까요? 네, 이 구단에서 이런 운동 구단에서요 영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정말 많이 먹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하냐면 항산화 영양소 어디였죠?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셀레늄 이런 거 그죠? 여러 가지 종류를 먹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양소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이게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온 건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죽었었어요. 지금은 아니 이게 옛날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매년 10만 명 이상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또는 그 직후에 죽습니다. 차량 사고로 죽는 수의 2배가 됐었어요. 근데 줄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보조 영양제를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60가지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셀레늄도 나가고 심장마비에 걸리는 위험이 큽니다.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막내인데요. 대박이죠. 그래서 애들 운동 시키시라고. 아, 이게 이제 운동을 하면 누뚱이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집마다 규칙이 있잖아요. 꼭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중요한 거 4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실컷 조건 운동은 꼭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컷 조건 음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하고 운동은 실컷 조건 꼭 배워둬야 된다. 이게 나중에 니네 삶에 적극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2개는 꼭 배워야 된다. 예, 이거를 이제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가 운동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네. 자, 2번째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운동이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뇌를 활성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신기하죠?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거 보신 적 듭니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게 귀가 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게 내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의 변화, 남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담으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를 내가 남들을 썩게 만들고 있구나. 내 몸을 썩게 만들고 있구나. 내 머리를 썩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좀 자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이게 말이 말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니까 말하는 거지, 너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씀하시는 그게 진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내 생각은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먼저 고치면은 말이 바뀌나요? 그것도 맞지만 말을 습관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거꾸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그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아직은 그렇게 안 됐더라도 자꾸 좋은 말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가 충분한 휴식, 수면인데요.
잠을 안 자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또 아까 근육 얘기했잖아요. 근육이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서 바디빌더들이 자는 시간 정확히 지킵니다. 예,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12시 전에. 보통 12시 전에 다 주무시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운동 좀 하세요? 아니면 이걸 하시든지. 네. 12시 넘어서 뭐 저도 아까 저한테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을 그러니까 항상 12시 전에 자는 건 아니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12시 전에 자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네,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끝까지 보고 잔다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잘 자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든 거지 깊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거든요. 계속 뒤척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는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안 보게 하고 안 보는 게 좋고 주무실 때는 최대한 어둡게 하시는 게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그죠? 6시간을 자더라도 여기는 8시간 얘기하지만 그게 정 안 되면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줄여서 할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균형 잡힌 식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몸은 뭐죠? 여러분이 드시는 게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여러분 드시는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먹은 게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7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사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는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이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죠.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지. 사실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먹는 게 맛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 가공식품이라든지 이 인스턴트라든지 특히 식품 첨가물들에 길들여진 거죠.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돼서 이제 그런 맛이 맛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뇌가. 실제로는 자연적인 게 더 맛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과자 전혀 안 주고 내추럴한 이런 음식을 계속 줬던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은 그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다고 생각하고 브로콜리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어려서부터도 이제 뭐 설탕 많이 먹고 뭐 콕도 먹고 과자 먹고 했던 애들은 어떻죠? 그 맛에 길들여져서 자연식품을 멀리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왜 애들한테 그런 과자 이런 걸 줄까요? 좋아하니까. 누가? 네,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으니까 애들도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들여져서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좀 그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 길들여져 있더라도 이건 지식적으로 내가 맛있다고 주지 말고 지식적으로 좀 알고 우리 애들은 좀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은 우리 에너지를 내는 거고 지방도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막 같은 것도 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콜레스테롤이 지방 덩어리잖아요. 지방이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왜 높아지냐면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호르몬 생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방 중요하죠.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낮아요.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운동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당연히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안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독입니다. 그죠? 이게 타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게 몸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충분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을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 아시죠? 식이섬유 파이버라고 그러죠. 이거는 장에 좋은 거잖아요. 장 운동을 해주고 근데 식이섬유가 사실은 당 흡수를 막아줘서
막아줘서 당뇨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장에도 좋고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이버 여러분 잘 못 드시거든요. 여러분 쌀밥 드시죠? 파이버 있나 없나요? 없죠. 빵 드시죠? 애들 빵 먹잖아요. 파이버 있나 없나요? 그럼 파이버 있는 거 뭐 드시나요? 과일 야채 하루에 5접시씩 드시나요? 안 드시죠? 그럼 뭐 파이버 있는 거 뭐 어떤 거 드세요? 고구마? 고구마 새끼 매일. 그러니까 거의 파이버를 못 먹거든요. 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에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죠? 좋은 병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일단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네랄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pH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의 pH가 7.3에서 7.5 내지는 8 이하로 약 알칼리성을 왜 드셔야 되냐면 우리 세포는 어디 떠 있냐면 다 물에 떠 있습니다. 그 체액에 떠 있는 거죠. 체액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체액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그 순환이 되면 여러분이 드시는 물이 체액으로 가고 그 체액이 버려져야 돼요. 그 체액이 어디로 버려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림프 아시죠?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막 세포가 이제 죽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균들도 있잖아요. 균들이 백혈구가 막 싸우고 하는 데가 다 그 체액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체액에서 그래서 림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미네랄이 없으면 체액하고 교환이 안 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을 드시면 이게 들어가서 체액으로 가고 체액이 밀어내는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밖에서 사 먹는 병물이요 대부분 산성수거든요. pH가 5.5 정도 돼요. 5.5 정도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산성수를 드시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 몸 pH가 7.3이에요. 7.4거든요. 근데 7.4보다 산도가 높으니까 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비상이 걸립니다. 큰일 났다. 산성이 들어왔어. 맞춰야 돼.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이걸 맞추려고 미네랄을 빼옵니다. 어디서요? 근육에서 빼오고 뼈에서 빼옵니다. 그래서 일단 산도부터 맞춥니다. 근데 이 산성수를 계속 드시면 계속 빼오겠죠. 그럼 몸이 산성화되겠죠. 그러니까 미네랄을 계속 드레인 시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드레인 되겠죠. 그런 물은 체액하고 교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물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드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시죠?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애들 운동할 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병물 이렇게 사다 먹거든요. 산성수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면 호흡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성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산성수를 또 먹어요. 운동하면 땀 나죠? 미네랄 나가죠? 근데 산성수를 먹어서 또 미네랄을 또 드레인 시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 건강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는 아직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영양소를 그냥 식물 영양소라고 해요. 식물에는 영양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몇 개 얘기할 수 있으세요? 5개, 10개, 20개, 30개. 뭐 50개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요? 영양 공부하신 분 아니면? 그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100개, 200개, 300개, 1000개까지 안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십만 가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 건강보조식품 팔잖아요. 여긴 뭐가 들었다. 이게 뭐 어디 뭐 과학에 입증됐다. 이것보다는요. 식물 자체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도요. 이게 플랜트 컨센트레이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 영양소들을 어디서 흡수해야 돼요? 여기서 흡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 영양소, 비타민을 어디서 드세요? 그러면은 과일 야채에서요. 그러니까 대답하세요. 그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 지금 드시잖아요. 태블릿으로.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미네랄을 사서 드시잖아요. 그게 과일 야채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셨냐는 거죠.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비타민, 미네랄은 과일 야채에서 드신 거 아는데 비타민이나 태블릿은 과일 야채로 만들어졌나? 이걸 확인을 잘 안 하시죠.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여러분이 비타민 미네랄 보세요 한번. 시금치에는 철분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야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야채 뭐 있을까요? 네? 캐럿?
당근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근에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칼슘은 다 있어요. 자, 당근에 칼슘 있고, 네, 케로틴도 있죠. 근데 제가 미네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미네랄. 자, 당근에는 칼슘이 있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쇠 덩어리 있죠. 여기 쇠 파이프 있죠. 쇠 파이프. 저기 철분 있나 없나요?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돌 있죠. 돌에 칼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여러분 쇠에 있는 철분이나 돌에 있는 칼슘 드시겠어요? 아니면 시금치에 있는 철분이나 당근에 있는 칼슘 드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잘 그거는 너무 잘 대답하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대부분의 비타민이 쇠에 있는 철분을 뽑거나 돌에 있는 칼슘을 뽑거나 콜타르, 원유 있죠? 원유에서 영양소를 뽑아서 만든다는 사실 아셨나요? 과학자들이 그 머리를 굴려서 이 영양소를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럼 영양소 뽑자. 이렇게 먹으면 이게 과연 건강해질까요? 근데 지금 팔리는 비타민의 95%가 그렇게 팔린다는 거죠. 콜타르에서 추출하고 이런 쇠나 이런 데서 뽑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렇게 분자 구조는 같습니다. 분자 구조가 같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분자 구조가 같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분자 구조가 같으니까 그 분자 구조 넣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식물에 있는 영양소는요, 이 돌에 있는 있는 영양소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땅은요, 그 지렁이가 살죠. 지렁이가 풍부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흙을 다 먹고 그걸 변으로 보죠. 그러면 지렁이가 갖고 있는 효소로 다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생물들이 삽니다. 토양 미생물. 얘네들이 그걸 또 다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주냐면 이 뿌리, 식물의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그럼 프로세싱된 미네랄이 가는 겁니다. 효소하고 다 그렇게 프로세싱 된 게 그래야지 흡수가 되고, 흡수가 돼서 들어가서 나뭇잎에서 또 그 영양소를 가져가서 뭘 하죠? 광합성하잖아요. 햇빛이 와서,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빛이 광합성이 돼서 거기서 프로틴도 만들어내고 탄수화물도 만들어내고 해서 열매가 열리고 우리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을 거친 영양소를 먹는 거지 땅 자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죠? 흙을 먹고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세싱 된 걸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 태블릿을 드실 때도 이 프로세싱 된 식물로 된 농축시킨 비타민 미네랄 먹는 게 당연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농법이 어떠냐는 거죠. 농법이 살충제, 제초제 주죠. 화학비료 주죠. 그죠? 속성재배제. 속성재배제는 뭐예요? 이게 살충제, 제초제 주면 어떻게 돼요? 벌레 다 죽죠? 그러면 익충도 죽죠? 해충도 죽고 익충도 다 죽죠? 그리고 일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미네랄들 다 고갈됩니다. 그럼 약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를 줘서 얘를 먹을 게 없으니까, 미네랄이 없으니까 비료를 줘서 얘를 비료로 먹고 살게 해야 돼요. 근데 비료에 미네랄이 많은 게 아니라 질소, 인산, 칼륨 3개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등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잘 크게 하는 겁니다. 덩치만. 그리고 빨리 크게 하는 거죠. 속성재배제 이런 거 줍니다. 그리고 비가 또 산성비가 와요. 그러니까 산성비가 오면 땅에는 미네랄이 다 고갈돼요. 근데 식물은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식물의 음식은 뭐예요? 오로지 미네랄인데 땅에 미네랄이 다 고갈되면 식물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건강이 안 좋겠죠.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채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요, 원래 옛날에 먹던 야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미국 상원 그 문서에 보면 미국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농장에 그 땅에 미네랄이 너무 없어서 농작물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이때 나온 얘기거든요. 150에서 65에서 8, 이 1993년입니다.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의 땅보다 지금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네, 지금 더 나빠졌죠. 나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휴경해서 미네랄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농약 뿌리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사 질환이 왜 생겨요? 영양소 부족, 활성산소가 과다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루티라멘을 다시 만들었어요. 원래 그
푸드 피라밋에 그걸로 먹어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이 푸드 피라밋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그 탄수화물이 밑으로 내려간 것도 보이시죠? 아니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멀티비타민을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옛날에는 비타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식이 돼버렸죠.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콜타루로 만든 이런 비타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 안에는요 사실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네, 식물 영양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게닉을 왜 그렇게 찾아야 되냐? 올게닉 아닌 거를 드시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식물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야채를 사시거나 밖에 나가서 올게닉을 꼭 찾아서 드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네, 그게 훨씬 영양소가 많고요.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올게닉으로 자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다큐에서 나왔던 건데요. 똑같은 사과인데 올게닉으로 자란 사과와 아닌 거. 근데 사과 자체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과가 굉장히 맛있대요. 이 올게닉 사과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사과를 다 사가지고 가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뭐를 얘기를 해주냐면 다른 사과도 사고 이 농장 사과도 산대요. 근데 이 농장 사과는 안 썩는데요. 이 올게닉 농장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거는 오래되면 이렇게 썩어요. 근데 여기는 안 썩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물 영양소가 많아요. 그러면 식물 영양소는 뭐를 하죠? 밖에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식물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식물은 못 움직이니까 해충이 와서 이렇게 해충을 먹으면 그걸 다 공격을 받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색 과일, 오색 채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색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안 썩어요. 그런 물질이 많으니까 밖에서 산화가 안 되는 거죠.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옛날엔 과일 야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놔둬도 안 상하고 오래 먹었대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쉽게 상하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흑성병이 감염이 되면 보통 그의 농사를 망친대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올게닉 사과는 흑성병이 감염되면 이렇게 떨어져낸대요. 고기를, 그 부분을, 아픈 부분을 떨어져서 없애버린대요. 자기가 치유 능력이 있는 거죠. 자연 치유 능력이. 그래서 이게 식물 영양소라는 거는 자연 치유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지역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사신 분들이 건강한 거 아시잖아요. 예. 먹는 게 내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올게닉을 굳이 찾아서 먹어야 되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제초제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초제. 이 제초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초제가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인데 들어보셨나요? 이게 집에서 농사 주시는 분들도 라운드업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라운드업이라는 이 제초제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인데 이 제초제는 모든 식물을 다 죽입니다. 모든 식물 다 죽여요. 요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알려드릴게요. 글리포세이트는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파이프이시죠. 파이프. 쇠 파이프. 그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파이프 안에가 어떻게 되죠? 녹슬어서 덕지덕지 묻고 그다음에 물 안에는 미네랄이 많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녹슨 거랑 같이 해가지고 막 디파짓이 생기겠죠. 그럼 파이프가 막히겠죠. 부식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용으로 글리포세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왜냐하면 왜 청소를 잘하냐면 얘네가 미네랄을 홀드를 해요. 그래서 거기 쇠에 있는 미네랄들을 다 긁어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몬산토라는 회사가 요 미네랄 홀드를 잘하니까 이거를 제초제로 써야겠다. 그래서 제초제 넣기 시작했어요. 라운드업에. 그게 1974년도에 라운드업이 탄생하면서 그 안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 제초제를 썼냐면 제가 모든 식물을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에만 살살 뿌려야 돼요. 살 조심해서 살살 뿌려야 돼요. 근데 이제 몬산토에서 뭐를 개발을 했냐면 GMO 들어보셨어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 작물이에요. 이 GMO 옥수수와 GMO 콩을 개발했는데 이 GMO 옥수수와 GMO 콩의 이름이 뭐냐면 라운드업 레디라는 이름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글리포세이트에 안 죽게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자, 이해가 가시죠? 원래는 살살 뿌려서 얘가 그래야지 안 죽는데 다 뿌려도 안 죽어. 얘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글리포세이트에 안 죽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요, 96년도에 이 GMO가 생긴 이후로 글리포세이트의 분사량이 5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해부터. 그러니까 50배의 글리포세이트가 잡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콩과 옥수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글리포세이트가. 근데 이 글리포세이트를 좀 아셔야 돼요. 글리포세이트, 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유전자 조작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제초제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첫 번째는 미네랄을 막아요. 미네랄 막으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식물이 오로지 먹는 게 미네랄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식물 못 살죠. 그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 시카메이트 경로, 이게 뭐냐면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생제 역할.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고 균도 다 죽이는 거죠.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리포세이트가 항생제를 또 특허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특허를 받았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글리신이라는 프로틴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자리에 글리신이랑 비슷하거든요. 글라이포세이트가.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곧 작아요. 분자 구조가. 골리 들어가요. 근데 글리신이 뭘 만드는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을 만들거든요. 그럼 콜라겐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클로닝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네랄을 홀드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셀레늄, 아까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건데 셀레늄이 그럼 흡수가 안 되겠죠? 철분, 뭐죠? 이거 아연, 망간, 코발트, 이거는 마그네슘, 이게 망간이죠? 이게 황이죠? 이 황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 이게 뭐라고 썼죠 여기? 콜레스테롤 설페이트라고 썼잖아요. 콜레스테롤 설페이트이 뭐냐면 이 황이 하는 역할 중에서 아까 우리 잠 못 자면 브레인 포고 생긴다는 얘기 잠깐 들으셨잖아요. 그 역할이 이 영양소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잘 때 그 뇌에서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 없으면 그걸 못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리포세이트죠. 그래서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뿌리고 나서부터요, 이 영양소들이 식물에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 흡수를 막아주니까. 미네랄 운반을 막아서 식물의 효소작용을 방해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인체 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잘 보세요. 글리포세이트로 키워진 식물을 먹어서 그 안에 미네랄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 첫 번째 문제죠. 아, 미네랄이 없는 식물을 내가 먹는구나. 또 문제인데, 여기 글리포세이트가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글리포세이트 섭취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글리포세이트 내 몸에 들어가서 장에서 미네랄을 흡수를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예, 그래서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막게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예, 어쨌건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식물의 뿌리하고 여러분의 장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아까 식물에는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에는 뭐가 있죠? 유산균이 있잖아요. 유산균이 먹은 미네랄들을 다 프로세싱 시키고 이런 것들을 호르몬도 만들고 해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장에서 만듭니다. 그걸 유산균들이 하는 건데 얘가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글리포세이트를 여러분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장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항생제 드시면 첫 번째 하는 얘기, 원래 우리 뭐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먹으면 뭐부터 하냐면 장에 가서 균을 죽이죠. 여러분 면역의 80%가 장에 있는 거 아세요? 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세포도 세포지만 장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장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감기균 이런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죽일까요? 유산균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에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제초제를 쫙 뿌렸어요. 그럼 땅에 있는 미생물들 다 죽겠죠. 지렁이도. 없네? 그리고 다시 유산균을 부어 땅에다가. 지렁이도 키우고 다시 토양 미생물도 막 뿌렸어. 그리고 제초제를 또 뿌려.
아니 내가 유산균을 그렇게 줬는데 왜 이게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은 이게 계속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에 유산균도 드셔야 되지만 글리포세이트 양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안 줄이면은 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식습관 안 고치고 이런 분들 있죠. 식습관 안 고치고 비타민만 많이 먹어서 내가 어떻게 돼보기를 원하는 사람. 네. 비타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식습관 바꾸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효과가 좋죠. 운동도 해가면서. 보시면 항생제. 글리포세이트는 항생제로 먼저 특허를 받았고 항생제에서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버그들이 만들어집니다.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버그들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근데 이 슈퍼버그들이 뭘 하냐면 장벽을 공격해서 장벽에 넓혀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흡수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 버려야 될 건 누가 결정하냐면 유산균들이 그걸 먹어줘서 청소해주고 그거를 좋은 걸로 호르몬으로 바꿔주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니까 그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자가 면역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의 생성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가 면역제라는 그것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글리신 자리에 이게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단백질이 내 몸 자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글리신이 그 글라이포세이트라는 그 안 좋은 물질이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이 돼요. 내 세포가 돼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 글리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콜라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글루타치온 아세요? 글루타치온 해독 물질이에요. 간에서 해독하는 물질인데 이게 없으면 해독이 안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글루타치온이 되고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 어디 많죠? 피부에 많다고 알고 계시죠? 또 어디 많죠? 관절. 그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축적이 되는 게 피부, 관절 이런 데. 그죠? 그런 데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 그다음에 이제 세포 수용체. 세포의 수용체. 아까 제가 인슐린이 키를 꽂으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슐린이 호르몬이고 그 키 구멍 있죠? 키 구멍이 수용체라고 그래요. 수용체. 근데 키 구멍 요게 글리포세이트로 만들어지면 키 구멍이 키하고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세포 이게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 수용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자폐가 생긴다는 지금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겐이 모든 데 있는데요. 콜라겐이 있는데 글리포세이트가 굉장히 많이 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가 면역 질환 갖고 태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아토피 피부에 글리포세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몸에서는 그거를 내 단백질로 볼까요? 이물질로 볼까요? 이물질로 보면 백혈구는 어떻게 하죠? 공격하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백혈구가 미쳐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불량으로 만들어진 거를 없애기 위해서 글리포세이트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콜라겐에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도 콜라겐 많이 들은 거 있죠. 소고기에 콜라겐 많은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콜라겐 많은 거. 이런데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의 분사량과 매년 분사했던 이 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질병이 올라간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그 일치율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알츠하이머고, 이거 뭐예요? 당뇨, 파킨슨,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치매. 이건 이거 장염증. 장염증 생길 수밖에 없죠. 글리포세이트가 그걸 다 유산균 없으니까. 이거 뭐죠? 이거 갑상선암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그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에 글리포세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케인 슈거, 그렇죠? 케인 자체를 재배할 때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밀은 어떨까요? 밀 자체는요,
글리포세이트 레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밀은 죽어요. 근데 왜 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그렇게 많이 검출이 될까요? 왜냐하면 안 뿌리다가 마지막에 밀을 수확할 때 그때 글리포세이트를 뿌립니다. 왜요? 죽으라고.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얘가 건조가 되거든요. 건조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금방 수확이 되거든요. 젖은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려서 죽여서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에 그렇게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검출이 돼요. 그 다음에 콩과 옥수수 당연하겠죠.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콩, 옥수수의 85%가 다 GMO예요. 그 얘기는 글리포세이트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나 이제 콩하고 옥수수 안 먹어. 그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안 드시는데 이 콩하고 옥수수를 누가 먹냐면 우리는 안 먹는데 소돼지 닭이 먹어요. 얘네들이 이 옥수수 사료하고 옥수수 사료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이 육류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그렇게 많이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육류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관절이나 이 콜라겐 있는 부분 많이 검출이 됩니다. 보시면 실제로 글리포세이트 양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유럽에서는 0.4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미국은 얼마로 정해놨는지 아세요? 700. 그러면 여러분은 700, 나 700까지 먹을래 하시겠어요? 아니면 0.4 난 미만으로 먹을래 하시겠어요?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쥐의 간과 신장 기능을 0.1이면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0.1이면. 모유에도 들어가 있고 분유에도 들어가 있고 농부의 소변에 많이 나오겠죠. 농부들이 농약을 많이 쓰니까. 간장, 왜 간장이 그렇죠? 네, 콩이니까. 돼지고기 및 소고기 굉장히 많죠. GMO 콩 어마어마하고요. 콩 자체는 돼지 심장. 그죠? 올게닉을 굳이 우리가 왜 찾아야 되나? 극성스럽게 올게닉을 찾아야 됩니다. 애들 먹는 과자요 어마어마합니다. 과자가 옥수수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 글리포세이트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런 거. 치리오스 이런 거 애들 많이 먹잖아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글리포세이트 양이 이게 순서대로인데요. 이거 순서대로 아니구나. 네. 근데 심지어 물론 우리가 넌 GMO 올게닉을 찾는 게 더 유리한데요. 넌 GMO 올게닉도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딴 거보단 낮아요. 위험 수치는 높긴 했는데 우리가 그거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프리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서 잘 보고 찾아서 드시면 좋고요. 이 과자들 보세요. 이건 뭔가요? 프로틴들이네요, 그렇죠? 프로틴 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쉐이크하고. 예, 이게 넌지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양들이 좀 있어서. 자, 이게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거 뭐냐 빵인가요, 이게? 빵이네요, 빵. 빵은 밀가루를 쓰니까, 그죠? 빵. 죄송하지만 그 한 장 전에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요? 저기 Garden of Life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비타민 and 미네랄 그걸로 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감사하네요. 알려주셔서. 네. 자, 이건 뭔가요? 넌 GMO 푸드 중에서 찾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글리포세이트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의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 지금 자폐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 자폐가 아이들 몇 명 중에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답을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3명 중에 1명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32명 중에 1명이에요. 이것도 장난이 아닌 수치입니다. 32명 중에 1명이 자폐다? 원래 몇만 명 중에 1명이었어요. 만 몇천 명 중에 1명이 자폐였고요. 원래는 이게 유전병이었는데 그게 점점점 줄더니 1000명에 1명. 저 건강 공부만 할 때만 해도요 100명에 1명이 있거든요. 지금 32명이래요. 최근에 32명.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 그 이유가 되면 2명 중에 1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글리포세이트, 뭐 백신 얘기도 많은데요.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금 증거들이 너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2명 중에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거 내가 뭘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부터 올게닉 찾아 먹어야 되죠. 맥주에도 그렇게 많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술 안 드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집에 남편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맥주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유럽에 비해서. 글리포세이트로 생겨지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러니까 모르고 먹어서 생기는 거니까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운동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맨 처음에 할 걸 그랬네요. 맨 처음에 했었어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겠습니다.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갑시다 우리. 네. 그죠? 긍정적인 사고 하셔야 되고 충분한 휴식, 핸드폰 말씀드렸고 멜라토닌 말씀드렸고 균형 잡힌 식생활에서 물론 과일 야채도 중요하지만 왜 올게닉을 꼭 찾아서 먹어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애들을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공식품 왜 끊어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진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이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챗GPT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뇌가 애들요 공부 열심히 시킬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그러면 애들 머리가요 다 이렇게 활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배웠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건강 지키시고 또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드리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